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매가 끝나서 배당 받을 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배당표 작성하기 3일 전에는 했던 자, 안 했던 자 다 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여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 요구하면 법원에서 배당 줍니다. 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반드시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액 최우선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임차인 김씨 있음.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뭐야? 본권 부동산 등기부에 어떠한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이 김씨는 먼저 전입하였고 점유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항력이 중요하지 확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이 있으면 법원에서 줄 것이고 없으면 낙찰자가 줄 것이니까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이 김씨 세입자 배당 없었습니다. 근데 배당을 줍니다. 왜? 이 임차인은 주택임차권을 등기했습니다. 주택임차권자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또 경매 신청자도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 김씨는 주택임차권자이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법원에선 당연히 배당을 줍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이 뭐냐? 본권 빌라를 지어서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빌라를 지었을 적에 전세 월세 받으려고 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분양하려고 지었을 것입니다. 등기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임차권. 임대차는 종료하였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주인이 배짜라고 할 때 이런 제도가 없으면 참으로 임차인은 곤란해집니다. 주택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를 하여 점유를 상실하여도 주소를 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이 주택임차권이 등기가 된 이 집에는 임대차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집을 사서도 안 됩니다. 이 임차권자의 이 채권 금액을 그대로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임차권은 주인이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 사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돈이 있어야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픈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갖고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입니다. 오씨가 빌라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빌라를 분양하라고 지어서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소유권 보존이 그런 뜻입니다. 소멸기준 근저당을 보겠습니다. 구로이동 새마을금고에서 4억 9,400만원, 빌라 하나를 담보로 잡고 채권 채구에 4억 9,400만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닙니다. 공동담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거 등기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담보란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을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빌라를 하나 담보로 제공하고 10억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줍니다. 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땅이 10만 평짜리 임야가 있답니다. 이 두 개를 제공하면 어떻겠습니까? 은행에서 판다니까 이 두 개 10억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의 채권 10억에 두 개의 담보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을 공동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다보빌 경매 걸렸고 공동담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4억 9,400만 원을 빌려준 거지 조그만 이거를 보고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의 채권에 묶여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을 적에 이것을 공동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기 목적이 주택임차권입니다. 이사를 가도 주소를 빼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원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 보증금도 있고 차임 없어. 왜? 전세니까 차임 없지.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집은 집이 텅텅 비어 있어도 임대차 들어가거나 이런 집을 사서는 안 됩니다. 권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이동 새마을 금고가 소멸기준이랍니다. 소멸기준 위에 있는 권리는 인수, 아래에 있는 권리는 소멸입니다. 소멸기준 권리가 뭐야? 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 기준 권리 위에는 인수, 아래는 소멸. 그 기준이 되는 권리가 소멸기준 권리입니다. 등기부에서 7개의 권리 중 제일 빠른 권리, 7개의 권리가 뭐야? 이겁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이 전세권이 소멸 기준이 되려면 그 부동산의 일부면 안 됩니다. 전체일 때 소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주 드물게 아무런 권리관계 흔적 없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소멸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멸기준 우회에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 김씨 1억 3,500만 원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낙찰자 김씨가 낙찰받았는데 9,300여만 원을 인수해야 된답니다. 김씨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피드 옥션에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문건 접수 송달 내역입니다. 이 위에는 접수 내역, 아래는 송달 내역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보낸 서류입니다. 이 위에 있는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보낸 서류입니다. 교부권자가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답니다. 이 교부청구서라는 것은 국가기관의 세금이 배당 요구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당해세라면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이 세금을 먼저 배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의 부담이 증가됩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어쨌든 낙찰자는 낙찰받았습니다. 스피드 옥션에서 여기 요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낙찰자가 4,15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신청 비용 영순이랍니다. 경매 신청 비용은 예납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예납금이 무엇이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달라 그러면 법원에서는 돈을 요구합니다. 어디에 쓰려고 돈을 요구하냐면 법원은 집행관이 나가서 이런저런 서류도 띄워봐야 되고 그 안에 점유인을 만나도 봐야 되고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됩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감정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도 내야 되고 이런저런 서류도 보내야 됩니다. 이런 비용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납금 경매 신청 비용은 죄송합니다. 소액 최우선보다도 국가의 세금보다도 먼저 배당합니다. 어떠한 비용보다도 먼저 배당합니다. 그래서 영순입니다. 보겠습니다. 4,150만원에 낙찰받아서 예납금액을 빼니까 실제 배당할 비용은 4천만원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3,500만원 배당하여야 합니다. 실제 배당할 금액이 4천만원이니까 미배당이 9,400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번 당해세라든지 법정 길이 빠른 세금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한테 돌아갈 돈이 8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낙찰자는 4천만원도 냈는데 더하기 1억 3,500만원을 또 물어주어야 한다면은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스피드 옥션 어떤 유료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배당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기계적으로 했을 적에 9,490여만 원이 인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 기준, 돈을 받았던 못 받았던 아래 있는 권리 다 소멸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했습니다. 2015년도에 분양하려고 분양이 안 되니까 2년 동안 분양이 안 되니까 전세를 놨습니다. 이 전세가 깡통 전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깡통 전세라면은 낙찰받은 낙찰자 인수금액이 늘어나면 늘수록 큰일 났습니다. 이 김씨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였습니다. 임대차 만기가 했는데 임대차가 안 나가. 왜? 임차인보다 후순이지만 근저당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김씨는 다행히 대항력은 있지만 이 김씨가 빠져나가고 만약에 박씨가 들어온다면 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이런 집에 임대차 들어올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경매 신청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한 오씨는 사업가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부부 청구는 세금이 배당 요구한 것입니다. 당해세, 법기가가 빠른 세금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보다 우선 배당합니다. 만약에 4천만 원이라면 대항력 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은 8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여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런 세금이 존재하면 낙찰자 인수금액은
증가합니다. 낙찰자는 잔대금 납부 전 열람복사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부 청구된 세금이 과연 얼마냐, 임차인보다도 먼저 받아야 되냐, 나중 받아야 되냐, 이거를 철저히 파악한 후에, 교부 청구 철저히 파악한 후에 낙찰자는 인수라는 제도도 모르고 받았을지 모르지만 철저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잔금을 낼지 말지를 결정하여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 건이 미납하여 재경매가 발생된다면 2탄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권빌라의 경매의 용어 해설과 권리 분석, 그리고 낙찰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제 유튜브는 스피드 옥션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옥션에 회원 가입하였고 아이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